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식물과 건강 장수의 비결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실 거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식, 붉은 고기는 안 먹던가 소량만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 계란 크기 정도만 먹는 것이 그날 몸에 축적되는 적정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다 대변으로 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동네에 지나다 보면 무한 뷔페 식당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유리창 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대부분이 비만 있는 사람들, 도란부통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한 리필 뷔페 식당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 설렁탕 한 그릇, 추어탕 한 그릇,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선은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콩을 많이 먹거나 콩류 가공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미역국에다가 소고기국 끓여 먹을 때도 단백질이 좀 부족할 듯 하므로 소고기국 끓일 때도 두부를 좀 썰어서 넣으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곡류는 잡곡, 보리쌀, 즉 보리밥을 말하는 거죠. 즐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 보리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잡곡밥, 요즘 뭐 오곡밥, 뭐 보름날만 해 먹는 것 같은데 오곡밥이 건강에 뭐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설탕은 먹지 않거나 먹는다고 하면 극소수량을 먹든가 아니면 흑설탕이죠. 흑설탕이 뭐 검정 설탕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노란 설탕을 흑설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름은 순식물성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도 튀김할 때 고열로 과열하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불로 살짝 가열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7번째, 일본의 장소촌에서는 깨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저온 가열에서 짜낸 참기름, 들기름 하루에 뭐 한 스푼씩 먹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계란에다가 들기름을 넣어서 저어서 마시기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8번째,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야채는 녹황색 채소가 좋다고 하지요. 호박, 당근, 뭐 가지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샐러드로 먹으면 좋을 듯 합니다. 9번째, 일본의 장수촌에서는 해조류는 반드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장수하는 나라 하면 일본을 칭하기도 하죠. 일본 사람들이 10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번째,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 뭐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염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식에 소금은 적게 먹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상당히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한두 번 그렇게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라면 수프 라면 하나 끓이면서 하나 넣으면 짜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3분의 1 이 정도 넣으면 적당한 것 같은데 그 스푼을 막 다 털어 넣는 것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번째,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은 절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세지 이거 주구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밥집에 가보면 김밥 말 때 꼭 소세지가 들어가 있던데 저는 어쩌다가 김밥을 지나가다가 하나 주세요 할 때 새로 말아 달라고 할 경우는 소세지는 빼고 말아주세요 합니다. 급해가지고 그냥 살 때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꼭 소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소세지는 죽음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캔이라든가 그런 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2번째, 매일 걷는다.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로는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이렇게 걷는 것이 좋고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걸었다고 하면 5,000보 정도 걸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3번째,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뭐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약간의 스트레스는 괜찮다고 합니다. 가끔 공원에도 가서 아무래도 집에 있거나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공원에 가면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가 조금 그 산소 공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금 공원에 와서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공기가 좀 맑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호흡을 깊게 천천히 길게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폐활량에 또 공기 배속에 있는 순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4번째,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 등산을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나이가 뭐 70대 80대 분은 조깅하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가서 걷기 운동 자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의사 말에 의하면 일주일에 4~5번 정도는 걷기 운동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식물과 건강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